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평등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는 데는 관세 정책이 최고라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운전면허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던 뉴욕 일원 한인들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 워싱턴 DC 지법이 다카 갱신 신청 접수와 신규 신청까지 허용하라고 발표한 판결문의 효력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팀 파이프 폭발 사고가 있었던 맨하탄 플랫아이언 인근 지역 진입 금지 조치가 순차적으로 해제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에어비앤비 업주에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평등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는 데는 관세 정책이 최고 약발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경제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기는 미국을 보는 것은 멋진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그동안 도둑맞고 있는 돼지 저금 통신세였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은 아주 훌륭한 정책이라고 자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야말로 최고라며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를 다시 협상하거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도둑맞고 있는 돼지 저금통 신세임을 기억하자고 말하고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위대하고 지구상 가장 훌륭한 경제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며 또다시 이기는 미국을 보는 것은 멋진 일일 것이라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어제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미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예비치가 6월에 55.4에서 55.5로 상승했습니다. 시장 전망치 55.0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고조된 무역 긴장에도 여름철 미국의 경기가 건강한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한인 서류 미비자들에게 타주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게 해주겠다는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운전면허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던 뉴욕 일원 한인들의 운전면허 취소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버지니아주 운전면허를 취득한 한인들이 무더기로 면허 취소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한인 운전학원 등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차량국에서 요구한 합법 면허 취득 여부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못한 경우 면허 취소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허 취소 사례는 대부분 서류 미비자들로 버지니아에서 지난 2011년부터 운전면허증을 불법으로 발급받게 해준 한인 나모 씨와 공범인 이모 씨 등의 일당이 지난 2014년 적발된 데 이어 2016년 버지니아 차량국 직원 2명이 돈을 받고 면허증을 불법 갱신해주다 체포된 이후 벌어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차량국은 1998년 9월 28일에서 2016년 7월 1일 운전면허 취득자 중 합법적으로 면허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약 1,400명에 대해 취소 조치를 내렸습니다. 버지니아주 차량국은 현재도 운전면허 취득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불법적으로 면허를 취득한 한인들에 대한 취소 조치는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버지니아주 운전면허 취득을 알선해주고 있는 중개 브로커들은 $3,000에서 $4,000의 수수료를 받아왔으며 현재는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연방법원 워싱턴 DC 지법이 어제 지난 4월 다카 갱신 신청 접수와 신규 신청까지 허용하라고 발표한 판결문의 효력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혀 다카 신청 접수 허용이 불확실해졌습니다. 다카 갱신도 다음 달 8일 가처분 소송 판결에 따라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워싱턴 DC 지법은 어제 지난 4월 다카 갱신 신청 접수는 물론 신규 신청까지 허용하라고 발표한 판결문의 효력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지법은 지난 4월 다카 신규 신청 허용 판결문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 폐지 근거를 보완할 수 있도록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7월 23일부터 발효시키라고 했었지만 판결문에 대한 시행을 다시 무기한 연기한 것입니다.
워싱턴 DC 지법은 지난달 22일 연방국토안보부로부터 다카 폐지 근거와 관련한 보안 자료를 접수받은 바 있으며 따라서 다카 신규 신청 허용 가능성은 불분명해졌습니다. 현재 다카 갱신 신청은 앞으로도 가능한 상황이지만 지난 5월 텍사스를 비롯한 공화당 성향의 7개 주정부가 다카를 폐지하라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심리가 곧 시작될 예정으로 오는 8월 8일 열리는 가처분 소송 판결에 따라 다카 갱신도 중단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민 변호사들은 다카 갱신 신청을 해야 할 경우 반드시 8월 8일 이전에 서류를 제출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을 비롯한 21개 주정부는 텍사스 지법에 다카 가처분 신청 요청에 대한 법적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자 정책에 맞서는 세 번째 사면 조치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면 대상자는 경범죄 전력으로 추방 위기에 몰린 이민자 7명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과거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커뮤니티에서 성실히 생활해온 이민자들 가운데 7명을 선정해 어제 사면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추방 대상 이민자 사면 조치는 이번이 세 번째로 먼저 지난해 6월에 9.11 테러 현장에서 구호 활동을 했던 컬럼비아 출신 근로자를 사면한 바 있습니다. 이 근로자는 2013년 시민권자와 결혼해 딸까지 두고 있지만 불법으로 물건을 판매한 전과 등 2건의 경범죄 전과로 추방 대상이 됐다가 주지사에 의해 사면 조치됐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추방 위기에 몰린 이민자 18명을 대거 사면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사면된 이민자들은 과거에 절도, 마약류 소지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성실하게 살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날 사면된 이민자 중에 한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추방 대상이 되는데 이 전과 기록을 사면하게 되면 추방의 형사법적인 근거가 사라져 즉각적인 추방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스팀 파이프 폭발 사고가 있었던 맨하탄 플랫아이언 인근 지역 진입 금지 조치가 순차적으로 해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 건물 44개 가운데 9개 건물의 성면 제거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스팀 파이프 폭발 사고 이후 통제돼 온 18, 19, 22 스트릿의 차량 통행이 22일 재개됐으며 오에비뉴는 버스에 한해 진입이 허용되고 있다고 뉴욕시 비상대책국이 밝혔습니다. 현재 폭발 사고 지점 인근의 건물들의 성면 제거 작업을 비롯한 정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피해 건물 44개 가운데 9개 건물의 성면 제거 작업이 완료돼 피해 지역에 입주해 있는 한인 업소들도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핫존으로 지정된 20스트릿과 21스트릿은 현재까지 통제되고 있으며 비상대책국은 통행 재개 시점에 대해 확실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커네디 승사는 사고 당일 인근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의 옷을 모두 수거해 갔으며 손상 피해를 입은 옷에 대해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대피한 주민들은 5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지난 19일 발생한 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피해 보상 규모나 시기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에어비앤비 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뉴욕시가 자신이 현재 살지 않는 주택의 방과 지하실을 단기 임대해왔던 브루클린의 에어비앤비 업주에게 단기 임대 숙박 공유의 이유로 3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주인이 살지 않는 주택에서의 단기 임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부과받은 업주는 에어비앤비의 지원 아래 뉴욕시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한편 지난 18일 뉴욕시 의회는 에어비앤비를 포함한 온라인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한 30일 미만의 단기 숙박 임대 시 시장실 산하 특별 단속반에 리스팅 개인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어서 에어비앤비는 뉴욕시가 호텔업계의 로비에 넘어갔다며 호스트의 사생활을 공격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호스트 개인정보 보고 의무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뉴올리언즈 등 많은 주가 에어비앤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삶의 질이 전국 대도시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높은 주거 비용으로 경제성 부문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해 전체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 탑10에 간신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월렛 허브가 전국 62개 도시를 대상으로 살기 좋은 대도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뉴욕시는 삶의 질과 안전성 부문에서 각각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삶의 질 평가는 주당 평균 근무 시간과 통근 시간, 대중교통 접근성, 교통체증을 비롯해 문화시설, 쇼핑센터, 대기 오염 정도 등을 기준으로 했는데 뉴욕시가 명성에 걸맞게 이 부문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뉴욕시는 안전성 평가에서도 범죄율과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특히 인구 대비 경찰, 치안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뉴욕시는 높은 주거비 때문에 살기 좋은 대도시 전국 탑10에 겨우 올랐습니다. 뉴욕시는 주택 중간가격 대비 개인 중간소득 비율과 가구 중간소득, 중간재산세, 주택 소유 비율 등 주거환경 적정성을 기준으로 한 경제성 부문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실업률과 중간소득당 부채 등을 기준으로 한 경제부문 평가와 교육 건강 부문 평가에서 각각 전국 29위에 이름을 올려 전국 중간 정도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대도시는 서부 워싱턴주 시애틀로 삶의 질 평가 6위, 경제와 교육 건강 평가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월렛 허브에 따르면 전체 3%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도시에 인구의 80%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낙후된 뉴욕시 지하철 선로를 무인 자율주행차 전용 도로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뉴욕시 지하철은 낙후된 시스템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뉴욕시 의회와 주의회 관계자들이 현재의 지하철 선로를 자율주행차 전용 도로로 바꿔 지하 고속도로를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실용화되면 매년 지하철 보수공사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줄이고 수송도 훨씬 쉽게 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미 다른 주에서는 차후 자율주행차 실용화를 염두에 두고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현재 고속도로 1차선에 시간당 2,000대의 차량이 이용할 수 있지만 자율주행차 전용 도로가 생긴다면 1차선에 시간당 5만 대 이상이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한편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지하철 개선을 위해 10년 동안 370억 달러가 필요하다며 뉴욕주와 뉴욕시가 절반씩 부담할 것을 주장했지만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시정부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지 말라며 대치 중입니다.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학부생을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일대에 이어서 프린스턴 대학이 오는 2026년까지 학부생 정원을 최대 500명 증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당국은 오는 2026년까지 학부생 정원을 현재 약 5,400명에서 최대 500명 더 늘리고 이를 위한 새 기숙사 2동을 신축할 계획이라고 대학 교지 프린스토니안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학부생 정원 확대는 편입생도 포함되며 그동안 편입학을 허용하지 않았던 프린스턴 대학은 오는 가을 학기부터 편입생을 받습니다. 한편 예일대학은 지난 2017년 가을 학기 학부 신입생 정원을 최대 200명 더 증원한 바 있는데 최근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학부생 정원을 늘리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도 학부생 증원을 늘리기 위한 기숙사 신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주 노숙자들이 쉘터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내용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처럼 LA시의 쉘터 사용을 기피하는 노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강제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쉘터가 건립이 돼도 노숙자들은 여전히 길거리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쉘터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LA시 노숙자 쉘터 건립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강제로 노숙자들을 들여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강제로 임시 쉘터에 수용할 수 없고 설득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에 대한 시 당국의 대책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You cannot require somebody to go into a shelter. With regard to policy on that level, I think the best folks to answer it would be the mayor's office staff. But I think they're still working out exactly what the planning is with regard to that. It takes some contact with folks. It takes some engagement from our outreach staff.
to work with folks to build a level of trust and ensure that folks, see that the shelter is an accepting environment and someplace where they want to go. 실제로 노숙자들이 쉘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시 정부는 실효성 없는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새로운 쉘터에 수천만 달러의 예산만 들이기보다는 기존의 노숙자 쉘터 환경 개선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대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LA시 당국은 새로운 쉘터의 운영 방식은 다를 거라며 원론적인 얘기만 늘어놓습니다. But with the space available, which we don't have now for everybody in the street, it's not even close. But when more space becomes available and we have more accessible shelters built throughout the city, certainly the hope is that we will be able to encourage people to use them. 이런 논란 속에 다음 달 다운타운에 새로운 임시 쉘터가 개장합니다.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LA시의 쉘터 운영 정책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면서 노숙자 문제 해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현입니다. 남가주 일대에 또다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국립기상국은 오늘부터 4일 동안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등 남가주 일대에 100도대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어 당국은 내일과 모레 기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내륙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100도, 해안 지역은 92도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무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과 에어컨 사용 증가로 인한 정전 등에 대비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의 록포트 학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 출입 통제를 위해 안면 인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안면 인식 카메라 설비 업체 리얼 네트워크스는 지난주부터 록포트 학군의 학교들의 안면 인식 시스템이 포함된 CCTV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면 인식 시스템에는 모든 재학생의 얼굴은 물론 퇴학생, 성범죄자, 기타 위험이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등록돼 있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 남성이 맨하탄 상점 49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출입구가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하며 업소별로 각각 5만 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몇 개 상점은 합의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뉴욕의 장애인법 관련 소송은 총 1,023건으로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제과 회사 몬델리즈 인터내셔널이 일부 리츠크래커 제품을 리콜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리콜은 유청 분말을 공급하는 업체가 살모넬라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으로 먼저 리콜을 실시한 데 따른 것으로 예방 차원에서 이 재료가 들어간 제품들을 대상으로 자발적 리콜에 나선 것입니다. 지난주 켈러그사도 살모넬라균에 오염됐다는 이유로 1,000만 개 분량의 허니 스맥을 리콜했습니다. 뉴욕 레스토랑 위크가 23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진행되며 뉴욕시 전역에 약 380여 개의 레스토랑이 참가합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이탈리안, 인디언, 라틴 아메리카 등 33종류의 음식을 접할 수 있으며 이번 시즌에는 약 25개의 새로운 레스토랑이 참가합니다. 레스토랑 위크가 진행되는 동안 2가지 코스로 구성된 점심은 $26, 3코스로 구성된 저녁은 $43에 제공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은 가끔 맑고 습도가 높으며 몇 차례 비와 강한 소나기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영상 27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영상 22도. 목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역시 습도가 있겠으며 비와 소나기 예상됩니다. 금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